시작합시다. 네, 단축키 지정하는 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니지 탭에 가셔가지고 내가 이 세팅으로 해놔가지고 찾기가 어려운데 예. 커스터마이제이션에 에디트 얼라이언스 가시면 이렇게 메모장이 하나 뜰 겁니다. 이 위치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기다 그냥 컨트롤 S로 저장만 해버리시면 단축키 지정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내보내기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파일에 세이브 해저 해가지고 바탕화면에 따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 그 파일을 메일이나 USB에 잘 들고 다니셨다가 다시 다른 컴퓨터 가가지고 똑같이 매니지의 커스터마이제이션에 요거 에디트 얼라이언스 가셔가지고 파일 여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거 컨트롤 A, 컨트롤 C, 다시 이 창에 가서 컨트롤 A, 컨트롤 V 하면은 내용이 전부 대체가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는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여기 보이시는 이 내용들은 제가 단축키를 지정하고 제가 쓰고 있는 단축키들로 여러분들이랑은 당연히 다를 겁니다. 매치가 정확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에 대한 명령어는 전부 단축키 지정을 해 주셔야 시험을 치르실 때 큰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위의 내용들, 아래의 내용들은 전부 무시하셔도 되고, 단축키 세트가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순서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순서 상관이 없는데 저는 ABC 순서로 정리를 해둔 거고, 순서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단축키 지정해서 쓰시면 돼요. 단축키 지정 방법도 어렵지 않고, 왼쪽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단축키, 콤마 찍고 몇 칸 띄우든지 상관없는데 그냥 대체로 이걸 복사하시면 되겠죠. 그쵸? 뭐 하나 복사해 가지고 앞쪽에 콤마 앞쪽은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단축키, 뒤쪽은 실제 명령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컨트롤 S만 누르면 단축키 업데이트가 되는데, 단축키 업데이트라고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껐다 켜야지 단축키가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껐다 켜지 않고 reinitiate라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reiniti라는 게 명령어인데 이게 이제 뭐 줄임말이냐면 initiate, 새로 시작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initiate가 다시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reinit이라고 누르면 여기 보시면 PGP 파일 이렇게 돼 있죠. PGP 파일 요거를 체크하시고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거니까 OK 누르시면 바로 현재 지금 쓰고 계신 창부터 단축키 설정 변경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꼭 지정하시고 연습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부터 하기로 했죠? 서클. 서클은 원의 생성 방식과 똑같이 중심점을 찍고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얼마 이렇게 지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그 원에 대해서 거리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쵸? 반지름이 500이다 그러면 500, 반지름이 1000이다 그러면 10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3 포인트, 2 포인트, 탄젠트, 레이디어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여러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뭐 3점을 지나가는 원, 2점을 지나가는 원, 탄젠트 위치에서 반지름을 지정해 가지고 그리는 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거의 잘 안 쓰실 거예요. 안 쓰시게 될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는 건 그냥 서클 중심점 찍고 반지름 찍고 그리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아크는 말 그대로 아크 입력하시면 항상 뭘 요구하는지 읽어보세요. 스타트 포인트라고 나오죠. 스타트 포인트 오브 아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작점 찍고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라니까 뭐 두 번째 점 찍고 세 번째 점 찍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겠죠. 아크가.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크를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세 점을 지나는 아크를 내가 그리겠다라고 설계에 응용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체로 아크는 첫 번째 점 찍고 나서 센터점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 센터점 찍고
얘를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리든지, 그쵸? 여기 보시면 hold control to switch direction 해서 방향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바꾸시는 거고요. 네. 이렇게 그리시던지, 아니면 거꾸로 아크도 처음부터 센터를 먼저 찍고 C 엔터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타트 포인트 찍고 끝나는 점 찍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그쵸? 아크의 회전 방향은 우리가 각도를 계산할 때의 방향 플러스 방향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방향 바꾸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써져 있죠. 컨트롤 누르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각도를 정확히 입력하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크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내용 공유된 거 다 따라 하셨다면 예제 파일까지 전부 다 모델링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작업하시는 파일에 그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offset, trim, extend 요 세 가지 진짜 많이 쓰는 기능인데 offset은 라인이 하나 있으면 라인이든 커브든 아크든 뭐 아무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간격 띄우게 하는 거예요. 동일한 간격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꺾여져 있는 거 만들어 보는 게 조금 더 쉽겠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피를 이용하면 내가 어떤 선에서부터의 일정 간격은 그릴 수 있겠지만, 폴리라인인 경우에는 연결된 선들이 각각의 간격이 똑같이 띄어지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정확한 두께 형성이나 정확한 모델링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offset 간격 띄우기 명령을 사용하면 처음에 뭘 요구하는지 읽어보세요. specify offset distance 이렇게 돼 있죠. 거리를 입력해라 라고 나오죠. 얼마를 띄울 거냐. 그래서 만약에 내가 500만큼 간격을 띄우겠다 라고 하시면 500 입력하고 그 다음 엔터, 그렇죠? 입력하는 거니까 엔터. 뭐를 간격 띄울 거냐, 얘를 띄울 거다, 클릭. 그 다음에 방향 지정하면 되겠죠.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렇죠? 요렇게냐 요렇게냐, 그렇죠? 요게 옵셋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익숙하지 않은 건 많이 안 해봐서 그러신 거고요.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어떤 방식인지, 왼손과 오른손이 착착착착 가야 되는데 모든 명령어가 그렇잖아요. 많이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많이 안 해보시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익숙하게 잘 연습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트림 마찬가지로 라인 있고 라인이 있으면 어디를 기준으로 무엇을 자른다. 어디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어느 방향을 자를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이어 구분을 해서 좀 알려드리면, 잠깐만요. 네. 만약에 내가 이 노란 선을 자르고 싶어요. 자르고 싶은데 어느 쪽을 자르고 어느 쪽을 남겨놓을지, 요거를 머릿속에서 미리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그럼 얘를 자르려면 얘를 자를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도구를 이 흰 선으로 잡겠다. 그러니까 흰 선이 가위예요. 가위. 칼날이자 가위예요. 그럼 트림, 얘를 가위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클릭하고 엔터. 그 다음 어디를 자를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흑백으로 약간 없어지죠. 클릭하면 없어지는데 명령 종료를 해야 되니까 엔터 누르셔야겠죠. 근데 저랑 다르게 지금 트림 하실 때 엔터 누르지 않고 자동으로 그냥 클릭만 해도 사라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퀵 모드로 되어 있는 분, 요 퀵 모드, 네. 퀵 모드로 되어 있는 분은 그냥 트림 누르고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에 칼만 갖다 대면 그냥 잘릴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퀵 모드가 몇 년도부터 추가됐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20년, 21년? 하여튼 최근 버전부터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퀵 모드라는 것 자체가 없을 때부터 캐드를 오랫동안 이용을 했으니까 퀵 모드가 아니어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냥 탁탁탁탁 찍는 게 너무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퀵 모드에 익숙하신 분들은 요 퀵 모드가 아니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퀵 모드가 아닌 경우에 아니게 지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게 익숙할 수도 있고 아닌 컴퓨터에서 사용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퀵 모드가 아닌 경우에는 칼날 지정하고 엔터 치고 자를 부분 지정하고 엔터 쳐야 끝난다. 근데 만약에 트림 모드 자체가 퀵 모드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이 자르고 싶은 곳에 가서 클릭 엔터 치면 명령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퀵 모드가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내가 이 가운데만 자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가운데만 자르고 싶은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얘를 기준으로 이 위쪽은 이 왼쪽 편을 전부 다 날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걸 네, 얘를 기준으로 요걸 전부 날리고 싶을 때가 있겠죠. 이렇게. 그쵸? 그렇게 도면 작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요것만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퀵 모드로 되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잘려요. 그쵸? 항상 이렇게 잘려. 교차하는 모든 곳을 다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어, 리습이라 그래서 엔지니어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자르도록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을 개발을 해서 썼었는데 지금은 퀵 모드가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퀵 모드로 되어 있는 분이 만약에 왼쪽 편을 전부 다 날리고 싶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한번 자르고 여기 한번 자르고 엔터를 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뭐가 빠르냐라고 하면 이게 더 빨라요. 이게 더 빠른데 도면이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슨하지 않아요. 굉장히 빽빽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빽빽하게 그려져 있어서 실제로 어떤 선을 클릭하고 이 한쪽 편을 다 날려버려야 될 때가 있는데 쭉 길게 나가 있을 때 퀵 모드인 경우에 저 끝에서부터 하나씩 다 자르고 넘어갔을 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생인 경우에 뭐 1, 2학년 수준이면 잘 모르겠지만 뭐 졸업 전시회부터 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는 퀵 모드가 불편한 점이 훨씬 많을 겁니다. 예, 분명히.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지금 스탠다드 모드로 연습을 해 놓으시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도면이 좀 복잡한 도면이 많아서 음, 예시 도면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 만약에 이런 단면도를 그렸다고 쳤을 때 지금 보시면 이 선이라고 칠게요. 요 선만 해도 이 선의 지금 왼쪽 편 요걸 기준으로 요 왼쪽 편을 전부 다 잘라내고 싶어요. 날려버리고 싶어. 근데 지금 일반 모드로 되어 있으면 트림 클릭하고 얘 지금 벌써 퀵 모드로 적용이 돼 있네. 네, 스탠다드 모드로 되어 있으면 그냥
얘 클릭하고 여기서부터 다 잘라버리면 얘 다 날아갔잖아요. 그쵸? 다 날아갔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퀵 모드로 되어 있으면 모드 변경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부터 왼쪽을 다 잘라버리고 싶으면 이 끝으로 넘어가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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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명령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또는 이럴 수는 있겠죠. 퀵 모드로 한 다음에 요거 선택하고 얘 자르면 요거 가운데만 잘리겠죠. 그쵸? 그 다음에 잘려져 있는 왼쪽 편, 남아있는 왼쪽 편을 삭제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자, 이 상황에서 요거 잘랐죠. 그러면 요 개체랑 요 개체가 지금 두 개로 분리된 거잖아요. 얘는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그때 erase 명령으로 삭제를 하고 얘만 남겨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것보다 퀵 모드보다 스탠다드 모드로 좀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셔가지고 요렇게 필요한 거 날려버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퀵모드 하는 것처럼 더 빨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나 진짜로 가운데만 남기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 너무 불편한 거 아니냐. 근데 스탠다드 모드는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니까 트림 얘랑 얘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자르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두 개를 날로 콱 잘라버리면 요거 놔두고 여기만 날아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회사 들어가시면 이렇게 단면도 같은 거 상세하게 그리실 거예요. 바로 1년차부터 이런 거 연습해가지고 그리시게 되거든요. 물론 어느 회사를 가느냐에 따라서 뭐 대형사를 가면 이런 도면 그릴 일이 없긴 한데 아틀리에 취직하시면 이런 도면을 그리셔가지고 실제 이제 시공 도면을 그리시게 되거든요. 실시 설계 도면을. 그런 경우에 분명히 트림에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스탠다드 모드를 추천드립니다. 스탠다드 모드가 틀딱 모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표준 모드예요. 표준 모드. 퀵이 빠르다는 건데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 다음 트림. 익스텐드 마찬가지로 어떤 선이 있고 이 선까지 연장할 때 내가 얘를 얘까지 연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익스텐드도 퀵 모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퀵 모드는 뭐냐면 이 선을 선택만 하면 이 선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엔티티로 갖다 붙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렇게 선이 교차가 돼 있었어요. 물론 도면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기진 않았겠지만 그죠? 근데 내가 갖다 붙어야 될 건 얘가 아니라 여기에요. 그러면 실제로 퀵 모드를 하면 요거 한번 클릭해서 여기 갖다 붙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갖다 붙는 클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상황에서 두 개면 다행인데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막 가로막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얘도 계속 클릭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익스텐드도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 목적지를 먼저 지정을 하시고요. 엔터 그 다음에 개체 클릭하시면 이게 더 빠를 거다. 시간이 익숙해지면 이게 분명히 더 빠르실 겁니다. 여러 가지가 쭉 겹쳐 있는 경우에 이렇게 삼각형만 남길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트림하면 되죠. 트림할 때 서로가 칼날이자 서로가 남아야 되는 개체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냐? 전체를 다 지정하시면 서로가 서로를 자르는 상황이 생기죠. 칼로 칼을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잘못했으면 언두 중간에 U 엔터 치면 바로 직전으로 돌아갑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방식이었는지. 이렇게 된다. 요게 익스텐드였고 지금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join explode는 뭐냐? 방금 같이 제가 개체를 다 그 트림으로 잘라가지고 원래 선이었던 개체를 삼각형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각각의 개체가 따로따로 그려진 것처럼 엔티티가 다 분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얘를 삼각형으로 만들고 싶다. 왜 삼각형으로 만들어야 되냐? 옵셋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옵셋하고 얘가 떨어져 있으면 이 간격 띄우기를 했을 때 서로가 이런 오프닝이 생기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옵셋 했을 때
이런 교차점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벽체는 안쪽과 바깥쪽이 쭉 계속 이어져 있는 하나의 이어진 벽체인데,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거나 터진 부분이 모델링이 잘못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하나의 엔티티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개체들을 조인시켜야 된다. 조인시키는 원칙은 하나의 커브와 하나의 커브가, 그러니까 라인과 라인이 끝과 끝이 정확하게 맞닿아 있어야지 조인이 돼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조인이 안 되겠죠. 말 그대로 조인, 합류하라는 건데, 떨어져 있으면 붙을 수가 없잖아요. 합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교차가 되어 있어도 합류를 할 수 없어요. 끝과 끝이 정확하게 만나 있어야지 조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조인이 가능한가요? 얘는 조인이 일부 가능하죠. 항상 조인은 서로 짝과 짝끼리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홀수는 조인을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4개면 조인이 됩니까? 네, 4개는 2개, 2개끼리 조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커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건데, 얘랑 얘를 조인할 거냐, 얘랑 얘를 조인할 거냐, 얘랑 얘를 조인할 거냐를 선택하셔서 조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조인하면 얘랑 붙겠죠? 거꾸로 이렇게 조인하면 얘랑 붙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게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요 2개 만나고 있고 2개 만나고 있고 2개 만나고 있으니까 전체 선택에서 조인하면 다 만나겠죠. 이렇게. 네, 요렇게는 조인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 조인의 반대는 explode, 폭파시켜 버리다 라는 뜻으로, 원래 각각의 개체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엔티티가 조인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걔네들을 그냥 분해시켜 버릴 수 있는 명령어가 explode입니다. 말 그대로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거. 아시겠죠? 요 내용이 또 하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rectangle, mirror, rotate, stretch, scale 이렇게 되어 있네요. rectangle은 말 그대로 직사각형이라는 영어 단어니까 직사각형을 그리는 툴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형태대로 그리셔도 무방하고요. 만약에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폴리라인 제일 처음에 그렸을 때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렉탱글을 그렸을 때는 2개의 점만 찍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기준점과 그리고 x, y축이 이동된 모서리, 대각선 반대쪽 점, 이렇게 2개를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찍을 때 렉탱글 점 하나를 찍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수치로 렉탱글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미 상대 좌표가 입력된 거죠. 그쵸? 한 점을 찍었으니까 이 점에서부터 골뱅이 얼마를 갈 거냐? 나는 뭐 500에 500으로 가겠다. 그쵸?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500, 500 그려진 직사각형, 정사각형이죠. 지금은 500에 500이니까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식은 어떤 점에서부터 폴리라인을 그릴 때 500, 위로 500, 500, C 이렇게 누른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형상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미러 이미지는, 미러는 말 그대로 거울이라는 뜻이니까 미러도 처음에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나비를 하나 그려봅시다. 멋있게. 나비가 어떻게 생겼더라? 나방 같은데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미러라고 하는 거는 단어가 이제 거울이잖아요. 거울. 그래서 거울을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거예요. 거울을 세우실 때 내가 얘를 반대편에 나비 이미지를 만들려면 거울을 어디다 세우면 돼요? 요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쵸?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있던 게 요 거울의 요쪽 면에 있는 미러를 바탕으로
반대쪽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미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러라고 하는 명령어는 거울을 그려주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얘는 미러 이미지 어떻게 하냐? 자, select 오브젝트 뭐를 미러 이미지 시킬 거냐 먼저 선택하시고요. 엔터. 그 다음에 specify first point of mirror line. mirror line의 첫 번째 점을 선택해라. 그럼 이 끝점에서 축을 만드시는 거예요. 축을. 요렇게 축이 가야지 미러 이미지가 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로 미러를 했는데 막 헷갈렸어요. 그래서 뭐 여긴가 하고 이렇게 미러를 하면 그죠? 거울을 중심으로 이 이미지가 저 방향으로 위아래로 미러가 되는 거겠죠. 거꾸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네, 여기에 거울이 새겨진 거니까 저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디다 거울을 세울지 반드시 잘 지정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요한 옵션은 요 이미지예요. erase source object 이렇게 나오죠. 너 source object를 지울 거야? 근데 no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본이 살아 있는 거고요. 그쵸?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이 미러를 사용하실 때는 뭔가를 그려놓고 진짜로 반대로 넘어가야 될 때 미러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원본이 삭제돼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yes 클릭하시거나 y 엔터 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조인 시키면 하나로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 한번 해볼게요. 로테이트 회전시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카피랑 똑같아요. 무엇을 회전시킬 거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콤파스의 중심점을 찍는 거예요. 얘를 돌려버릴 건데 어디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려버릴 거냐. 그래서 중심점을 뭐 바깥에 찍을 거냐 안에 찍을 거냐 이 개체 위에 찍을 거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회전시키는 거죠. 그쵸? 이렇게 회전시키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카피는 말 그대로 회전하면서 개체를 남겨두는 거고요. 네, 복사 회전이니까 더 중요한 건 뒤에 있는 reference 카피라고 하는 거예요. reference rotate, reference rotate라고 하는 건데 상대적인 reference 값, 참조 값을 이용한 회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좀 빠르냐? 이 개체보다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제가 아마 강의 내용에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가 제일 쉽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러분이 벽체를 이렇게 그리셨는데 이 벽체가 사실은 이 방향이 아니라 저렇게 세워진 방향으로 벽체를 그렸어야 했다. 근데 얘가 두께는 그냥 이 상태가 맞으니까 이대로 유지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기가 너무 어렵잖아. 직각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옵셋 하려면 옵셋 요 두께만큼 옵셋하고 여기 선 그려주고 선 그려주고 조인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쵸? 뭔가 번거롭잖아요. 그런 경우에 얘를 이쪽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회전하느냐. 자, 로테이트 요거 회전하는데 회전 중심 일단 어디로 돼야 되죠? 어디로 돼야 돼요? 회전 중심.
여기가 돼야겠죠. 네,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할 건데요. 자, 여기서 회전할 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회전할 때 이 점이 찍히죠, 그쵸? 이렇게 점이 찍히면 얘를 그냥 클릭하면 여기 딱 갖다 붙어서 일자가 맞긴 맞아요. 예, 이렇게 하시는 게 그냥 맞거든요. 제대로 맞는데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회전이 안 되지? 직선이 아닌 경우에 네, 요 경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 경우 그러면 로테이트 이렇게 하고 여기서 얘가 지금 직선으로 갖다 붙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안 맞잖아요. 요 윗면을 맞추고 싶은데 이해되죠? 이렇게 윗면을 맞추고 싶은데 얘 자체가 지금 각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 끝과 요 끝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 이제 레퍼런스 회전을 써야 되는데 로테이트 엔터 중심점 찍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게 단축키가 R이죠. R. 그럼 다시 R 누르시면 내가 레퍼런스로 사용할 선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점과 끝점이 있죠. 시작점과 끝점을 내가 그은 다음에 그 선을 기준으로 이 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회전할 건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시작점. 그 다음 여기 보이죠? 이 점선이 이 끝점으로 가는 게 회전이 아니라 레퍼런스로 사용될 가상의 선이 될 거다. 클릭하고 그 다음 얘를 회전시키면 되겠죠. 어디로? 이렇게 가서 여기에 딱 붙여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레퍼런스 쓰는 게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회전이란 걸 하고 중심점 찍고 난 다음에 레퍼런스 엔터를 치면 시작점과 끝점을 새로 그리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가상의 점선이 그 선에서부터 어디로 얼마만큼 회전될 것인가를 내가 지정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테니까 여러 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치는 조금 더 복잡한 뭔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요런 경우로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뭔가 여러분이 열심히 그린 것처럼 열심히 그린 개체들이 쭉 모여 있죠. 그쵸? 골조선이고 내부 마감선, 외부 마감선, 뭐 단열재 같은 거, 그리고 뭐 창화의 형상 이런 것들을 다 그려놨어요. 근데 막상 이제 설계하고 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840 1m 84cm짜리의 창문인데 실제 내가 이거를 좀 너무 작게 그렸어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나는 좌우 대칭인 창이 아니라 뭐 오른쪽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거나 전체의 길이가 1m 84가 아니라 뭐 2m가 돼야 된다거나 그쵸? 그런 경우에 얘를 160만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키우려고 했을 때 얘를 그냥 이동을 시켜버리면 160만큼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쵸? 이동시켜버리면 여기 있는 개체들을 전부 다 여기로 땡겨줘야 된다는 게 다시 그려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시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 얘는 트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트림 얘 자르고 그쵸? 트림 얘 자르고 트림 얘 자르고 거꾸로 익스텐드 얘 익스텐드 하고 트림 자르고 트림 자르고 트림 자르고 익스텐드 하고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으로 쭉
돌아가는 하나의 창문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익스텐드가 먹질 않아요. 그쵸? 하나의 엔티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엔티티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 조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익스텐드라는 명령어 자체가 먹질 않아요. 그래서 얘를 수동으로 요 중심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늘리는 방법 가능하겠죠. 가능하지만 뭔가 지금 내용이 엄청 복잡했죠. 익스텐드하고 트림하고 클릭해서 늘리고, 그쵸? 그래서 스트레치가 여러분들이 CAD를 사용하다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가 될 텐데요. 앞으로도 다 그려놓고 수정하는 거 요게 스트레치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치를 어떻게 하느냐, 자 스트레치 입력하시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 오른쪽에 있는 개체 자체를 창문을 160 늘리면 창문이 늘어난 만큼 벽체와 연결된 모든 것들이 160 줄어들어야겠죠. 그쵸? 그러면 거꾸로 창문은 늘고 벽체는 줄어드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문과 벽체가 만나는 어떤 부분, 이 포션이 전체적으로 160만큼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해되죠? 근데 단순히 이동을 시켜버리면 지금 이런 개체들이 역시나 이동했을 때 나머지 개체들이 다 엮여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단순 이동을 하면 트림이나 익스텐드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스트레치 어떻게 내가 늘리거나 줄이고 싶은 개체가 포함되도록 어떻게 하면 포함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하면 지금 이 사각형 안에 딱 들어오죠. 그쵸? 그 다음 엔터, 중심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준점 베이스 포인트 찍고 여기 찍어도 되고 여기 찍어도 되고 이 개체 위에 찍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바깥쪽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개체 위에 찍으면 요 개체 위에 어떤 점으로 스냅이 달라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 찍고, 자 어떤 방향이죠? 늘린다고 했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보이시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왼쪽 오른쪽. 여기서 각도 잘못하면 다 망가지겠죠, 벽체가. 자 정확하게 수평으로 가는 거 확인하시고 수치 160 엔터 치면 어떻게 됐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1840이었죠. 창문 크기를 쟀죠. 2000 됐죠. 그쵸? 보이시죠? 2000. 정확히 2000만큼 창문이 커졌고 벽체, 창문의 위치, 간격, 크기 이런 것들 모두 유지된 상태에서 이동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거꾸로 나는 정확하게 반반 나누어진 창문이었어야만 했다. 나 이쪽만 늘리는 거 아니었다 라고 하면 뭘 스트레치 하면 되죠? 얘를 이동해도 돼요. 왜냐하면 얘는 엔티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물려 있지 않아서 얘는 사실 이 상태에서는 중심으로 이동하는 게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빠른데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스트레치를 해도 상관은 없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동이랑 스트레치가 달라져야 되는 경우, 다른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나는 중앙에 있는 프레임만 두께가 훨씬 두꺼웠어야 됐다. 얼마만큼? 자 만약에 얘를 미러하면 중심을 기준으로 미러를 해볼게요. 이 가운데 있는 프레임이 디자인상 얇은 알루미늄 프레임이 아니라 실제로 되게 두꺼운 어떤 메탈의 재질에 강한 임팩트를 줘야 되는 가운데에 뭐 어떤 건축적인 선이 있다 라고 하면 얘 자체가 커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얘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늘려도 되죠. 늘려도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CAD를 좀 정교하게 하고 훨씬 더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스트레치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죠? 얘 전체를 지정하면 이동을 해버리잖아요. 다 선택됐으니까. 근데 얘가 이만큼 커지게 스트레치를 하려면 어떻게 선택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개체를 요 두께만큼 두께를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개체를 선택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건 맞는데, 그쵸?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되는데 얘가 조금 복잡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뭐 요렇게 생긴 개체예요. 그러면 얘를 두 번 해야 되고, 그쵸? 얘가 더 복잡하면 더 복잡하고 더 손이 많이 가는 거고, 이런 것들 여러분이 클릭하고 중앙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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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클릭하고 클릭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선택을 잘못하거나 클릭을 잘못하면은 모델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 두께만큼으로 키우는 방법을 스트레치로 쓰려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선택하는 게 맞는 방법일까요? 이렇게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하나의 개체를 항상 전부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늘리고자 하는 위치, 늘리고자 하는 개체의 부분만 전체가 선택되게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스트레치가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냐면, 스트레치가 생각보다 어렵고요. 개체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쪽 두 개만 프레임이 키워져야 된다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돼요? 선택하니까 위쪽에 있는 개체의 일부가 넘어가 버렸죠. 왜냐하면 사실 스트레치라고 하는 거는 개체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개체의 일부분만도 선택을 인지하게 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이 개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클릭했을 때 보이는 이 꼭지점, 점이라는 게 이 개체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디스플레이만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이 사각형은 이 변과 이 꼭지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체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포함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치 한 다음에 전체 선택하고,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고 뭐 이렇게 선택해도 되겠죠. 이 선택을 선택 해제시켜 주셔야 된다고요. 쉬프트 클릭으로.
얘를. 그 다음에 엔터를 쳐야 얘네들만 가겠죠. 되겠죠? 자, 그럼 거꾸로 선택했을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선택,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선택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스트레치에 있어서도 일부만 선택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꼭지점만 여기에 갖다 붙어서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모양을 만들어 써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근데 아까처럼 뭔가 복잡하다, 여러 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에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면 얘만 가겠죠, 그쵸? 예, 그다음 스케일은 축척 바꾸기. 예. 축척은 뭐 쉽겠죠. 몇 배 늘리고 몇 배 늘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케일 입력하시고 그냥 개체 선택하시고 어, 기준점 어디서부터를 몇 배 키울 거냐 기준점 찍고 배수 입력하고 이러면 끝나는 건데 얘도 이제 기준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어디는 가만히 있고 그렇죠? 내가 찍은 점에서부터 커질 거니까 찍은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만큼 커질 거냐. 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2.4가 2.4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수치를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우리 레퍼런스 로테이트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로테이트에서는 로테이트래. 스케일에서는 레퍼런스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레퍼런스 스케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 똑같아요. 요 중심점은 일단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선을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레퍼런스 한번 그려볼게요. 거꾸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각형을 여기에 꽉 차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꽉 차게 아랫변을 키워서 이렇게 큰 사각형을 내가 그리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정확히 몇 배가 돼야지 여기에 꽉 차는지 여러분들이 알 길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레퍼런스를 사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스케일 기준점 찍으시고요. 여기에 그 다음 레퍼런스를 입력해야겠죠. 아까랑 순서 똑같아요. 레퍼런스 R 엔터. 자, 그 다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두 점을 찍어서 선을 만든다 그랬죠. 가상의 선을. 그러면 똑같이 내가 기준점 시작되는 부분으로부터 어디까지가 아랫변 여기 보이시죠? 아랫변의 끝까지가 어디로 가야 되죠? 요만큼으로 가면은 되겠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갈 수 있게 점을 찍어주면 된다. 됐죠? 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다 이제 했어야 될 내용들이고요.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많이 그려보시고 복습하셔야지 습득하실 수 있고 그래야지 시험 치르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시험에 로테이트 하시오, 뭐
카피하시오 절대 이렇게 안 나오고요. 어떤 도면을 여러분들한테 주어지게 되고요. 그 도면을 통째로 다 그리는 시험이 나올 건데 지금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만드실 수 있는 시험이겠죠. 물론 다음 주 칠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쭉 공부를 하고 넘어갈 건데 주차마다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은 반드시 복습하셔가지고 다 습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 이미지를 드릴 건데요. 물론 했던 내용들 말고 안 한 내용을 드리는 게 맞겠죠. 제가 어떤 걸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음, 볼까요? 뭘 드렸나? 네, 요거는 안 드린 것 같네요. 네, 요거를 지금 그려 보시겠어요? 이거 그려 보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중심선 그리는 건 배우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선은 생략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긴 선, 짧은 선, 긴 선, 짧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선이거든요. 선의 어떤 종류예요. 이런 것들은 무시하시고 안 그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선 당연히 배운 적 없기 때문에 안 그리셔도 되고 요 수치는 그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얼마 정도의 길이다라는 걸 표현하고자 지금 적힌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내용들을 지금 그리시는데 표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벽체 두께 예를 들면 그쵸? 벽체 두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두꺼운 벽체는 200 벽체 두께 200 얇은 건 벽체 두께 100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 위쪽과 아래쪽 보면 벽체가 닫혀 있지 않고 이렇게 터져 있죠. 이렇게 터져 있다는 거는 위쪽에 어떤 벽체가 쭉 연장이 되는데 실제 이 벽체가 계속 되는 벽인데 이만큼까지만 표현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신다고 했을 때 이 윗부분이 막혀 있지 않도록 그리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지금 32분이니까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리는 시간까지 해서 제가 충분히 드릴게요. 40분. 50분까지 화장실 갔다 오시고 50분까지 이거 다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와서 지금까지 우리 배운 명령어들 총 집합해서 빠르게 그리는 법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